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지혜로운 리더였던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역설적이고 어려운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70,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셨을 여러분들께는 이 말이 단순한 명언이 아닌 삶의 진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이 깊은 명언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바다. 이순신이 이 명언을 남긴 순간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고작 13척의 배였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330여 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부하 장수들은 대감님,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피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백성들도 불안해했고 조정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이 한 말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리고, 살겠다고 도망치고 포기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됐다, 포기하자고 생각할 때와 끝까지 해보자고 결심할 때의 결과가 얼마나 달랐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이제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며 손을 놓는 사람과 지금이 고비다, 죽을 각오로 한 번 더 해보자고 결심하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였죠. 또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뭘 더 바라겠나 하고 포기하는 분과 아직 해볼 일이 많다, 건강을 되찾아보자고 노력하시는 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의미, 각오의 힘. 죽고자 하면 살고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각오의 힘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람은 평소에 발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건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들 교육시킬 때, 사업할 때, 가족을 지켜야 할 때, 그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주의 위험성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은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편안함만 추구하고 도전을 피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퇴보하게 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안주의식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 90세에도 독서를 멈추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말 생기가 넘치고 젊어 보이시죠? 반대로 60세부터 이제 늙었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은 빠르게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이 명언의 가장 깊은 의미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많은 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는 자가 받는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 비우는 자가 채워진다 같은 말들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았더니 결국 더 큰 이득을 얻었던 경험, 힘들어도 남을 도왔더니 나중에 더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현대 시니어의 삶에 적용하기. 이제 이 명언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적용해 봅시다. 죽고자 하면 살고의 정신으로 건강관리에 임한다는 것은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시는 것이 힘들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결국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게 됩니다. 반면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며 모든 것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건강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죽고자 하면 살고의 정신으로 가족을 대한다는 것은 내 편안함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 내 경험이 맞다고 고집만 부리시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의 생각도 들어보자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정신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살고자 하다가 죽는 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죽을 각오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물론 문자 그대로 죽을 각오는 아니고 조금 어려워도 해보자, 실패해도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13척으로 330척에 맞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남을 탓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순신도 처음부터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며 큰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졌다면 하루 10분 산책부터, 가족 관계가 어렵다면 작은 관심 표현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작은 절약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순신도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부하들과 함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3척의 배가 있다는 것에, 함께 할 부하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잃은 것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져도 아직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외로워도 아직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은 이순신의 명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명언의 핵심은 결국 적극적인 인생 태도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순신의 정신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의 또 다른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